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6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최선을 위한 자기 설득 전략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막연한 의무감이나 책임감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이거. 공부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고, 뭔가 굉장히 좀 장기 레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감정 기복 없이 있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면서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무던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심삼일러들 특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 특성상 입시 시즌이 끝나면 좀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물론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만날 분들을 생각하면 또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탈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고 새로 오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그런데 뭐 삶이 그렇죠. 전 항상 좋은 점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사실 자극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뭐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뭐 개가 있는데 이제 종을 치고 뭐 음식을 주고 또 종을 치고 음식을 줬더니 그 다음에는 종을 딱 쳤을 때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개가 이미 침을 흘리고 있더라. 종소리를 들으면 음식을 받을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파블로프의 실험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극과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유기체죠,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뭔가 이제 움직이려면 뭔가를 해내려면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주로 자극을 받는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좀 끌어다 쓰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성적표를 보고 이제 자극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강에 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극을 얻는다든지,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를 참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요. 이 외적인 동기부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력하지가 못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는 강력하지가 못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에너지는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느냐가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의 성적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요. 내부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려면 공부할 마음을 막 만들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설득입니다. 자기 설득.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부정적인 마음도 에너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에버랜드에 있는 그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뭐 아이바오, 러바오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떠나갈 때 울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울진 않았고 마음이 참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기 판다라든지 아기 강아지, 아기 고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섬세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억지로 뭔가 해내야만 한다.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갖게 됩니다.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냥 어르고 달래줘야 돼. 핵심은 뭐냐면 어르고 달랜다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어르고 달랜다를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 나이에 맞게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설득인데 제가 자기 설득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설득은 인생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죠. 근데 그게 되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쯤 좀 더 자도 10분쯤 더 자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좀 늦게 자면 내일도 늦게 자고 싶을 거고 그 다음날도 늦게 자고 싶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 내에 조금씩 늦게 일어남으로써 그 줄어드는 공부 시간이 대략 몇 분인지를 한번 카운팅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수능 기간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시간이 한 몇 시간 혹은 일로 환산했을 때 뭐 며칠인지 환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점이 아니라 좀 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좀 길게 누적되는 데이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기 설득을 해보면 내가 늦잠을 자서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저는 뭔지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계속 후회가 들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하니까 현재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딱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무조건 한번 찢어 본다. 무조건 해내 본다. 성취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찢는다는 건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정말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인 거 아시죠? 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자, 어쨌든 간에 현재에 집중하자는 게 포인트예요. 예. 예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국어가 47점인 애가 있었어요. 얘는 속된 말로 이제 ADHD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의자에 자기를 좀 묶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자기를 묶어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줬어.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내더니 이 친구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친구한테 나중에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계속 후회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현재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게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 달 동안 이렇게 묶여 있던 친구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니 결국에 이제 84점까지 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힘들다고 해서 계속해서 힘들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올해도 잘 안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아직 그냥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말은 here and now, 딱 현재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인생은 선이다. 지금 내가 좀 힘든 걸 극복을 해내면 또 내일은 좀 더 수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해질 거고 점점점 내가 힘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거다.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기로 결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1번하고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누구나 두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학원가에 나올 때 정말 좀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뭐 시작하긴 했지만 뭐 항상 뭐 불안하지 않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땐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냥 담담하게 이겨내 보자. 결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역시 현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들 때는 최고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점점 열심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종종 두려울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좀 능글맞음이에요. 능글맞음. 이거를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하자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중요해.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이나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 보면 무조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가 몸이 부서져도 오늘 해야 될 건 다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감을 갖는 경우는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 시험에서 부담감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압박감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더라고. 저를 무너뜨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마인드로 했더니 저의 잠재력을 120%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에서도 나오지만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세집니까? 자기 자신과 좀 대화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뭐 약한 부분도 좀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믿고 그러니까 즉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됐을 때 주인공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걸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약한 점도 여러분들이 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령 좀 안 되면 어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겠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격이 상당히 통제적인 거예요. 통제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인생은 확률이거든요. 확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좀 유연해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잘 돼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하게 생기고 모의고사는 되게 잘 보지만 수능 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를 뭐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곧 최고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능글능글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 보겠다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너무 이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친구들은 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올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정말 후회가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설득이 되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사건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느니 그냥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비우는 게 제일 깔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삶의 사건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초수 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초수 때 실패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절대적으로 보면 이건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되면서
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초수 때 뭐 성공해서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갔다.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예. 이 실패라는 경험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즉,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믿고 또 이겨내기로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경험하시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게 나중에 가서는 되게 좋은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되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있죠? 이걸 믿으셔야 돼. 뭐냐면 나중에는 이 힘든 사건이 나에게 되게 좋은 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이 삶의 사건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패를 나 스스로도 실패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 안 좋은 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실패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여기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더 노력하면 남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볼지언정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자주 보거든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마 종종 들었을 텐데 이 외국 선수들 중에 이제 슬럼프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슬럼프를 겪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꼭 짓궂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뭐 선수, 만약에 당신이 그런 슬럼프나 부상이 없었으면 지금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희한해요. 외국 선수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명심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믿고요. 이렇게. 뜻이 있다고 믿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믿고요. 이렇게. 미국은 이제 국교가 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모든 일엔 뜻이 있다고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사건은 절대적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어떤 뜻,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부정적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표 이 세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별표 세 개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직선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대각선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배열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듯이 내가 삶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마냥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아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갔을 때, 아,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심각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전해드렸는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좀 더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안 될 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모두들 6평 전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6평이 뭔가 이제 그냥 절대적인 사건, 이 성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어떤 과정, 선임을 좀 믿어주시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능 땐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믿어주시고, 그리고 6평 성적이 다소 잘 안 나오더라도 내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하신다면 더 이상 6평은 여러분들께 부담을 주는 시험이 아닐 겁니다.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치동 빅마우스가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